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준디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근간으로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존재를 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지되고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시를 왜 읽었냐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그 예술에 대한 이 존 듀이 씨의 의견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테니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 얘기를 했죠, 방금. 네. 존 듀이는요, 예술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 듀이는 예술 작품이 우리 생활과 격리될 때, 박물관과 갤러리, 우리 생활 속에서 벗어난 어떤 공간에 갇히게 될 때, 경험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것의 목적과 의미를 잃게 되며, 예술 자체는 우리 삶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지금 방금 얘기한 핵심 아이디어가 전제가 되는 부분은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하고 원래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전제이죠.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제가 떨어뜨려서 목이 부러지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와인 오프너, 그리고 교토에 가서 샀던 사실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푼으로 보아 뭔가 파우더를 담았던 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남동 카페에 가서 산 커피 원두,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만의 트리스탄 중에 그 그립, 여기에 인용구가 써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티스푼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다 망치질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와인 오프너가 너무 좋다며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원두 커피 뒤에 그 부분이 너무 좋다며 또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진품은 아니지만 종이지만 네,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모나리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면 상식이고 정형화라면 정형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물건들 중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술 작품이란 어떤 그림, 무언가 조각, 어떤 좀 고고하고 어떤 역사가 있고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예술가가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존 듀이는 거기에 이제
레드 플래그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술이란 파르테논 신전을 예를 드는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걸 우리는 정말 엄청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일컬어왔죠. 그런데 이 존디의 주장은 그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경험되지 않을 때 아테네 시민들의 그런 경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이것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 경험, 아테네 시민들의 그런 모임 장소, 그리고 그들이 종교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곳으로서 쓰이며 논쟁하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정하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물건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이 존디의 말에 의하면 저는 물론 이 모나리자는 제가 뭘로 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걸 제외하고 제가 보여드린 뭐 커피 그리고 뭐 관상용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 그리고 와인 오프너 목이 부러졌지만 어쨌든 와인 따는 데 쓰고 있고 그리고 스푼도 티스푼 아주 티 스푼으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도 그냥 제가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제 앞에다 놓고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결코 어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섞여 있을 때 예술 작품은 마치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나일 때가 아니라 너가 나를 나라고 불러줄 때 그때서야 의미가 생기는 것이며 그때서야 정말 진정한 진정한 존재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았던 부분에 그 인용구들을 몇 개 읽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걸 읽어드리기 전에 아니면 이거는 제가 따로 첨부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잠시만 그거는 보류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또 뒷부분에서 존디 씨가 굉장히 좀 어렵게 쉽지 않게 설명해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삶 안에서 미적 경험을 얻어낼 수 있고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술과 다시 연결고리를 끈끈하게 가져서 예술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존디 씨는 그거예요. 예술 이퀄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예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술의 한자 기원을 혹시 아세요? 한문 기원, 한문 유래? 예술은요, 제주 예자와 제주 술자로 되어 있어요. 한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건데, 네. 지금 이게 제주 예자, 제주 술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뜯어볼 때예요. 자, 제주 예자에서 이 맨 위에 우리 한문 배운 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풀초자가 있고 흙, 그 다음에 여기 무릎 꿇어 있는 사람 모양, 그 다음에 또 흙, 그 다음에 여기 구름 문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제주 술자에서도 보면 단일 행자 사이에 지금 이 그 치조라는 그 되게 조그만 씨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뭉쳐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예술의 한문 유래를 보면요. 예술의 한문 유래는 자연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풀과 그 곡식과 그 이파리들과 자연 속에, 그러니까 흙 위에서 그런 자연적인 나무, 풀, 그리고 과실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것을 예술이라고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지금처럼 뭐 마트 가서 살 수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해서 살 수 있는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흙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이고 예술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술의 원래 유래예요. 그런데 이제 예술이 존 디에 씨는 이제 제국주의와 국수주의를 얘기하면서 예술이 우리 삶에서 격리되게 된 것은 그런 뭐 나라들이 특히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을 보면 나폴레옹도 그렇고 루브르에 있는 것만 봐도 다들 전리품이잖아요. 다들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고 이렇게 너희보다 힘이 세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박물관과 화랑이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예술이 분리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또 후차적인 일들로 우리가 예술하고 이렇게 떨어진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제 생각을 좀 정리하면 이래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이 읽어낸 예술작품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제가 예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들게요. 우리 영화도 하나의 우선 예술이 뭐다라고 정의하기 전에 우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예술의 전제로 예술이라는 것의 정의의 전제를 깔고 얘기하면 영화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많은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작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계속 나타나는 어떤 그 몽타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뭐냐면 하늘을 나는 것 그리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는 것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또 영상 비주얼적으로는 비행기 방금 얘기했던 하늘이 많이 등장을 해요. 나는 것. 왜 그러냐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태어났을 때 2차 대전을 어렸을 때 겪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전쟁에 쓰이는 전투 비행기를 만드는 그 제조업자셨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렇게 막 하늘에서 막 전투기에서 폭죽이 아니라 그 폭탄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전투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경험을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의 영화에 다 담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우리는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고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변화할 수 있어요. 아주 크게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자세하게 보면서 알게 됐지만 정말 좋아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왜 그렇게 소피가 할머니였다가 애였다가 막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나이 변화의 그 시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젊어졌다가 늙었다가 하는 그 변화의 그 중점에는 뭐가 있냐면 소피가 자기의 삶을 정말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소피는 어린 모습으로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남이 말하는 대로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태도를 취하면 다시 할머니가 돼요.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독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서 그것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너희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데에 쓰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보면서 물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우리 삶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예술은 충실하게 삶에 임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술가는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술 작품은 그것의 산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다뤄야 될 모든 중요한 컨셉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고 하니까 좀 더 정리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챕터 2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